This story begins far beyond the mountains and the shadows, on the other side of the light. A lion was born without a drop of nobility in his blood. The earth will shake. The circle is broken. There will be one Lion K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즈니가 선보이는 영화 무파사 라이온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실사화 라이온킹의 프리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왕 무파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영화는 라피키가 심바와 날라의 딸 키아라에게 무파사의 전설을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Long before they became legends, 어린 무파사는 고아로서 외로운 시절을 보내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운명처럼 타카를 만나게 됩니다. Taka, you are the future king. Do not associate with strays. But Dad, I saved his life. 이후 두 사자는 친형제처럼 우애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You and Taka together, that is home. Now both of you go. Find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이 과정에서 사라비를 포함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며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You expect us to follow this hallucinating baboon? No offense. 그러나 곧 백사자물의 리더이자 본작의 메인 빌런인 키로스가 등장하며 두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고 We must fight together. If we fight, we die.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 끈끈했던 유대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Mufasa, it is your time to stole my destiny. 프라이드랜드는 라이온킹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사는 왕국이자 무파사와 심바 같은 사자왕들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리고 단순한 배경을 넘어 이야기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프라이드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프라이드 락입니다. 이곳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동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왕권을 선언하는 중요한 장소로 프라이드랜드의 중심지이자 사자왕의 상징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드랜드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묘지인데요. 이곳은 프라이드랜드 외곽에 위치한 하이에나들의 보금자리이자 죽음과 위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또한 프라이드랜드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라는 중요한 테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균형이 유지될 때 이곳 프라이드랜드도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When we die, our bodies become the grass, and the antelope eat the grass. And so we are all connected in the great circle of life. 하지만 왕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무파사가 통치할 때는 평화롭고 풍요로웠지만 스카가 왕이 된 후엔 탐욕과 무책임으로 황폐화되어 버렸죠. 이후 심바가 다시 돌아와 왕권을 되찾았을 때야 비로소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프라이드랜드는 생명, 책임,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라이온킹의 메시지를 가장 잘 담아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파사는 라이온킹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캐릭터로 각 매체에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며 시리즈의 핵심 주제를 이끌어갑니다. 애니메이션 속 무파사는 프라이드랜드의 완벽한 지도자이자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적 기준을 상징하며 생명의 순환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심바에게 가르칩니다.
그는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지만 애니메이션에선 과거는 다뤄지지 않고 내면의 갈등도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Is that a challenge? Temper. I wouldn't dream of challenging you. 반면 실사와 영화에서는 무파사가 보다 현실적이고 사자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표현과 더불어 그의 목소리와 대사를 통해 권위와 책임감 있는 리더로 묘사됩니다. Simba,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You must remember who you are, the one true king. 프리퀄에서는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다루며 원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타카와의 만남, 백사자무리와 리더 키로스의 등장은 스카와의 갈등과 무파사가 왕이 되는 배경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I am highly trained and occasionally effective. 타카는 라이온킹 시리즈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악역으로 타카라는 이름은 스카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며 스와힐리어로 흠 또는 결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라는 이름은 얼굴의 상처를 상징하며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While some are born to feast, others spend their lives in the dark, begging for scraps. 1994년 애니메이션에서는 스카의 과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그의 질투와 배신은 단순한 권력욕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내면의 복잡한 동기는 강조되지 않으며 단순히 동생으로서의 열등감을 가진 전형적인 악역으로 그려집니다. 반면 2019년 실사화에서는 스카의 배경과 내면의 동기가 조금 더 부각됩니다. 그는 무파사와의 왕위 계승 문제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열등감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악역으로 그려집니다. But when it comes to brute strength, I'm afraid my big brother will always rule. Not always, Scar. Then long live the king. 프리퀄에서는 이러한 타카의 내면과 그의 스카로의 전환 과정을 더 심도 있게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라비는 라이온킹 시리즈에서 프라이드랜드의 여왕이자 심바의 어머니로 등장하며 강인하고 품위 있는 여성 캐릭터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We must all stay together and protect the Pride Lands. This is our home. We must never abandon it. This isn't the home I remember. Our time will come, Nala. Be patient. 또한 사라비는 스카의 억압적인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강인하게 맞서는 인물로 묘사되며 특히 스카가 그녀를 자신의 여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사라비의 굳건한 신념과 강렬한 저항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Take your place by my side, and we will feast together. I will never be your queen. And from now on, the lions will eat after the hyenas, and they don't leave much behind. 다가오는 프리퀄에서는 사라비의 젊은 시절을 조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무파사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Why are you following us? I was hoping to find my pride. My name is Mufasa. I'm Sarabi. My name is Taka. He's going to start a new kingdom. Come with us. 또한 타카와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그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스카가 사라비에게 호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것이 스카와 무파사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백사자무리는 프라이드랜드 외부에서 이주해온 새로운 사자 집단으로 기존 왕국의 질서에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중 리더 키로스는 백사자무리의 수장으로 그의 이름은 아마라오로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하며 무파사와 타카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캐릭터임을 암시하고 있죠. 또한 두 형제가 키로스와 백사자무리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들은 형제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There will be one Lion King. 라피키, 자주, 티몬과 푼바는 라이온킹 시리즈에서 각각 독특한 역할을 맡아 프라이드랜드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캐릭터들입니다. 먼저 라피키는 프라이드랜드의 현명한 주술사이자 지도자 역할을 맡은 개코 원숭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친구를 의미하며 이는 그의 지혜롭고 지원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무파사와 심바 모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하며 프리퀄 영화에서는 무파사의 어린 시절에도 중요한 멘토로 등장해 그가 왕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지원과 자연의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는 프라이드랜드의 왕국 고문이자 정보 전달자로 등장하는 붉은 부리 황새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와힐리어로 난리 또는 소란을 의미하며 이는 그의 불안하고 가장된 성격을 반영합니다. 프리퀄에서는 사라비의 보좌를 담당하며 영화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obody knows my sorrow. Oh, Zazu, do lighten up. Sing something with a little bounce in it. It's a small world after all. No, anything but that. 티몬과 푼바는 시리즈의 대표적인 코믹 듀오로 심바가 어린 시절 도망친 후 그를 발견하고 하쿠나 마타타 철학을 통해 심바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프리퀄에서는 티몬과 푼바가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포함된다면 그들의 초기 관계나 프라이드랜드와의 연결점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Hakuna Mufasa, what a wonderful name. 한스 짐머는 현대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그의 작품은 영화의 감정과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1994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음악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사이클 오브 라이프와 같은 상징적인 곡들을 작곡하며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글래디에이터,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commander of the armies of the north, general of the Felix legions, loyal servant to the true emperor Marcus Aurelius, father to a murdered son, husband to a murdered wife, and I will have my vengeance in this life or the next.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셉션, 인터스텔라, 듄 시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웅장하고도 감정적인 음악 스타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스 짐머는 라이온킹 프랜차이즈의 음악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무파사 라이온킹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스 짐머가 창조할 새로운 선율과 테마는 언제나 그랬듯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베리 젠킨스는 미국의 영화 감독으로 2016년 캐릭터의 내면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영화 문라이트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2018년 비 스트리트가 말할 수 있다면에서도 사랑과 고난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감정적 여운을 남기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젠킨스 감독은 무파사 라이온킹이 그에게 리더십과 책임감을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무파사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리더십과 가족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즈 미켈슨은 현대 영화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배우 중 한 명으로 그는 1996년 덴마크 영화 푸셔 시리즈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06년 007 카지노 로얄에서 르 시프르를 연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매즈 미켈슨은 한니발에서 한니발 렉터를 연기하며 그의 세계적 인기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악역 캐실리우스를,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서는 갤러트 그린델왈드로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다양한 장르와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매즈 미켈슨은 무파사 라이온킹에서 메인 빌런인 키로스의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키로스는 백사자무리의 리더로 무파사와 타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즈 미켈슨의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력과 카리스마는 키로스 캐릭터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파사 라이온킹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화는 라이온킹 프랜차이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기존 실사화 영화들과 달리 원작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대신 무파사의 과거를 중심으로 한 독창적인 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무파사 라이온킹,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개봉 후 극장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